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성입니다. 와인의 이준형입니다. 예,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내구재 주문과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구재 주문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내구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실제 이제 그 내구재, 비내구재에서 원래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 그 내구재라고 하면 이제 뭐 표현을 딱딱하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뭐 가전제품,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냉장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내구재는 우리가 이제 먹고 뭐 그 연료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의류, 약간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모성. 근데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는 물품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발표가 될 때 원래 이제 비내구재도 같이 발표되는데 내구재가 대다수래요. 보통. 그래서 이제 비내구재는 많이 감춰져 있고 내구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구재 주문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좋으면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이거 좀 많이 늘어날 거고 시장이 죽으면 많이 줄어든다 해서 이제 그 부분 알아볼 건데 그 발표일부터 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내구재 주문이 발표일이 언제인지, 중요도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죠. 예. 네, 발표일은 전월 데이터를 매월 26일 네. 전후 오전 8시 30분 장 전에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4월이면 3월, 네. 뭐 5월이면 4월 거를 26일 전후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중요도는 B 정도로 네. 두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한 B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얼마나 판매가 이제 주문이 네. 들어오는지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경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뭐 향후 발표 일정 같은 경우는 4월은 아직 26일이 안 됐기 때문에 26일, 23일 해가지고 주말이 끼고 그러면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자료 열람은 원본으로 이제 밑에 보시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내구재 주문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내구재 주문이 내구재 주문 그리고 재고를 달러량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지표인데요. 예. 제조업 활동을 가장 많이 이제 반영하는 예, 선행 지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문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많은 주문이 나오고 그렇죠. 주문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구재 주문을 구성하는 이제 방위산업이라던가 항공산업인 변동성이 좀 크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이 판단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제조업이 활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제조업이 활달해지는 거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게 되기 전에 주문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렇죠. 주문이 좋아지면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활발해지면 경기도 이렇게 늘어나는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환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B인 만큼 사실은 그 제조업 동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경기에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 수치는 당연히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표를 보겠지만 경기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좀 활기를 띨 거로 보고 있는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뭐 리세션이랑 이제 듀레블 굿즈의 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리세션 부분이 이제 이 색깔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인데요.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 리세션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리세션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는 거고 그리고 주문이 미리미리 반영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리세션 전 수준까지 좀 올라가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만 보면 경기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미리 경기는 그 제조업 동향은 이미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주문이 이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차트랑 별로 크게 다를 건 없지만은 언제 플러스가 나고 언제 마이너스가 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 전에는 그래도 마이너스였는데 주로 마이너스였고요. 예, 주로 마이너스였지만은 3월부터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2009년 그렇죠. 3월. 네, 그렇죠. 2009년 2월까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3월 때 되면서 플러스로 점점 많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내구재 주문, 듀얼블 오더 말고 모든 경제 지표를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표가 선행 지표냐 아니면은 후행성 지표냐 그렇죠.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미리미리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그렇죠. 되는지를 아시면은 나중에 앞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을 알아볼 때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제 경제지표 교육 그 자료를 보시면서 알으셔야 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게 선행 지표냐 아니면 후행성 지표냐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혹은 또 매주 매월 발표되는 그 지표에 대해서 뭐 전 예상치보다 좋았냐 나빴냐만 갖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굳이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왜 이런 지표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죠. 이 지표를 길게 보시면서 먼저 그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구나, 선행하고 있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유용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 준비를 한 거고요. 뭐 단지 그냥 그 예상치 대비해서 뭐 상회했다, 하회했다 요 정도가 아니고 좀 길게 보시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한국말로 풀면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비용 역시 또 상당히 중요한 네, 지표 네, 중에 네. 하나인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어떤 발표일이 언젠지 그리고 네. 중요도가 어느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발표일은 전 분기 데이터를 새로운 분기 첫 달 말일 전후 오후 8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기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발표를 네,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4월이니까 4월 달에 분명히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분기 1분기가 전분기니까 1분기 발표가 되겠죠. 예, 1, 2, 3, 예, 3월 달 예. 거를 발표가 될 거고요. 1년에 4번 발표가 됩니다. 중요도는 B 플러스인데요. 뭐 지금도 B 플러스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고 보면 네.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중요하니까요. 네. 향후 일정 발표는 4월 30일 날 발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죠. 적용할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열람은 밑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 시간 이후에도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경제 지표 하면은 고용 지표, 그다음에 주택 지표, 부동산 그렇죠. 관련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또 가늠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금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좀 반드시 좀 많이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또 네, 숫자를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요도가 생겼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1996년에 그린스펀 의장이죠. 그렇죠. 그린스펀이 버닝키 의장 이전에 전 의장이죠. 연준회의 의장이었는데요. 이제 그린스펀 의장에 의해 가지고 언급이 되면서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용 지수는 총 고용 급여, 네. 임금 그리고 급여, 네. 상여금으로 구성되면 이제 연간 분기별로 변환해가지고 반영을 한 건데요. 네. 뭐좀 이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고용급여라던가 네. 아니면 상여금이나 이런 게 얼마나 나가는지 네. 이런 거를 분기별로 반영을 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단하는 것은 뭐 글쎄요,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경우는 완만한 증가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급격한 하락, 이게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하락을 그렇죠. 이제 불러오는데요. 왜 그러냐? 고용주가 비용이 늘어나면은 이 비용이 물건값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생산하는 물건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용 비용이 늘어나면은 물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하락을 하면은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상승할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은 결국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이제 꾸준한 하락이라던가 뭐 꾸준한 상승은 뭐 경기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 이럴 때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덱스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용 같은 건 뭐 내가 뭐 일을 하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100만 원인데 뭐 고용 비용은 뭐 200만 원이래더라. 내가 적게 받고 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가는 상승을 하고 이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예, 거죠. 네. 그렇죠. 또 이게 저희가 그 여담이지만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골드만삭스 문제에 대해서 한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급여를 얼마큼 받는지를 이제 다 조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 금융회사 다니는 분들의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는 보너스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네. 뺐대요, 이걸. 이걸 넣으면 많이 받을 때는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 혹시 아니,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네. 그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급여는 상여금을 뺐다라고, 빼고 조사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상당히 좀 많은 보너스를 받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좀 미움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쭉 차트를 한번 보고.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2005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큰 갭을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그런 예.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총 토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간 그렇죠.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고 예. 베네핏이랑 웨이지가 있는데 웨이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가 받는 월급이라던가 월급, 연봉을 맞아요. 말하는 거. 베네핏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여금이라던가 상여금이죠. 예. 네, 상여금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장이 좋고 그랬을 땐 상여금이 높았죠. 예, 그때 그렇죠. 상여금이 많았지만은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상여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제 베네핏 같은 경우는 베네핏 같은 상여금이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뭐 연봉이라든가 웨이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장이 좀 더 좋아지면은 뭐 이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플러스가 나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고용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이걸 이제 보고 아까도 이제 그 이준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상태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면서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과연 출구 전략을 쓰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우상향 쪽으로 돈다면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겠지만 슬슬,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표의 그런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금리까지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꾸준히 좀 들으시면서 투자에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